지금 신용 잔고가 급감을 했고, 급감한 상태에서 시장이 조금씩 반등하고 그래도 꿈틀꿈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신용 잔고가 오히려 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지금도 지수가 여기서 살짝 반등하고 있는데 신용이 더 줄어들었다, 경고, 큰 타격, 부메랑 만나, 관세 폭탄, 엄포,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개인 투자자들 심리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주식시장이 지난주에 예상대로 어느 정도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 또 약간 출렁임이 나오고 트럼프 관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면서 계속해서 좀 답답하고 어려운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지수 간단히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 문제, 이런 것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 이 관세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움츠려야 되는지, 아니면 좀 과도한 해석과 과도한 공포가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거 코스피 지수인데요. 지난 11월 중순에 여기 낙폭과대 자리에서 이제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일단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여기 하락 추세선, 아주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적으로 그렸을 때 이런 이 선이 의미 있는 추세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여기에서 일단 단기 저항이 나온 거고요. 한 일주일 이상 반등이 나왔으니까 최소한 2, 3일 정도는 눌림목 조정을 소화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지금 이틀 정도 흔들렸는데,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흔들렸다가 이렇게 돌아 나가는지, 아니면 조금 더 여기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지, 그렇게 약간 아래로 가능성 열어두고 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이제 지난주 코스피 올라올 때 제대로 못 올라왔고, 제가 그래서 이제는 코스닥이 좀 올라갈 차례가 올 것 같다, 뒤늦게라도 코스닥도 한번 움직여 줄 텐데 이제 조만간 움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요? 네, 월요일 날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날까지는 참 좋았는데, 지금 또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 출렁출렁 하면서, 사실 지수만 보면은 크게 흔들리는 건 아닌데 이 안에서 종목별 흐름이 굉장히 온도차가 크고 차별화와 순환매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도 굉장히 좀 어렵게 대응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8월, 9월, 11월까지 쓰리바닥을 또 확인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또 쌍바닥을 찍고 일단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일단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위쪽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지금 저항 자리까지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 반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차트상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코스닥이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자리가 잘 지켜진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여기서 출렁출렁 하다가 결국에는 700선 위로 돌파 나오면서 21선 위로 한 720선, 이런 자리가 이제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도 만나고, 이제 이렇게 이탈됐던 지난 저점 자리, 여기가 중첩되는 저항 자리죠. 이런 자리를 일단 1차 목표로 보고 반등을 좀 노려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환율을 앞으로 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행히도 아직 환율은 1,4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엔 이러다가 또 다음 방향성이 나올 텐데, 재차 상승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고점 찍고 결국에는 한번 이렇게 내려올 것이냐, 이 기로가 조만간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오늘 흐름만 봐서는 아래쪽으로 진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환율이 여기가 고점으로 만들어진다면 증시도 이번 저점이 확인되는 겁니다. 코스닥도 여기 저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지금 신용 잔고잖아요, 우리나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신용 잔고가 급감을 했고, 급감한 상태에서 시장이 조금씩 반등하고 그래도 꿈틀꿈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신용 잔고가 오히려 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통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지수가 먼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데, 신용이 이 올라가는 반등 초입 국면에서 오히려 더 감소를 하는 현상이 있어요, 보통. 여기도 그래요. 지수는 먼저 바닥 찍고 가는데 이 올라갈 때 신용이 더 꺾여버립니다. 이거 뭐냐면은 그동안 투매에서 참고 버텼던 신용 보유자들조차도 반등에서는 아이고 살았다 해서 줄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악성 매물이 줄어드는 거고 신용이 가벼워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을 전망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수가 여기서 살짝 반등하고 있는데 신용이 더 줄어들었다, 이거는 안 좋게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좋게 봐야 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시그널입니다. 지금 개인들이 계속 걱정하고 공포에 떨면서 신용을 계속 줄이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물량을 받아내는 시장의 메이저 큰 손들은
시장을 다시 더 아래로 흔들기보다는 이제 위쪽으로 끄집어 당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그게 확률 높은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일단 바닥에 나왔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출렁출렁하는 이 중간 과정만 잘 견뎌내면 그래도 이제 12월, 1월,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초 가는 요 코스는 이렇게까지 급반등은 아니겠지만 뭐 이렇게 반등 코스가 나올 걸로 봐요. 아니 이렇게 호재가 없고 상황이 암울한데 어떻게 반등이 나옵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암울했고요. 여기도 암울했습니다. 그죠? 근데 왜 반등이 나옵니까? 이렇게 신용이 털리면 물리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반등이 나오면 암울했던 세상이 좀 덜 암울해져 보이는 거고요. 희망이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세를 보면서 그 시세에 종속돼서 감정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낮은 상태에서 느끼는 감정은 주가가 올라가면 또 금방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 보여드렸던 이 코스피 PBR 뭐 역대급 하단이고요. 코스닥도 역대급 PBR 하단 근처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신용이나 뭐 PBR 지표, 뭐 기술적인 지표들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거의 다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고 있고 뭐 약간의 출렁임만 참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종목을 간단히 볼 텐데, 자 이번 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트럼프의 관세 공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당선되기 전부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이미 시장이 그런 것 때문에 하락을 해 있고요. 반등하지 못한 것도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것이 현실화되니까 한 번 더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일단 동맹부터 25% 관세 폭격 나왔죠. 굉장히 무섭잖아요. 야, 이제 멕시코, 캐나다부터 관세를 이렇게 매기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미리 주가가 빠지고 투매가 나오고 손절하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거는 멕시코랑 캐나다잖아요. 멕시코랑 캐나다는 아시겠지만 미국의 가장 근접한 국경을 맞닿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이든 정권 때 불법 이민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트럼프가 해결해주면 좋겠다 하는 유권자들의 투표가 트럼프를 찍어준 거예요. 이 불법 이민자 문제 관리를 해달라 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가 멕시코랑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어느 정도 경고를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불법 이민자 관련해서 우리와 잘 협조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고를 그냥 무작위로 한국, 대만, 일본 막 무작위로 난사하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뉴스 기사들 보면은 지금 굉장히 그 자극적인 헤드라인 나오잖아요. 경고, 큰 타격, 뭐 부메랑 만나, 관세 폭탄, 엄포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개인 투자자들 심리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막상 내용을 읽어보면 앞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라고 하지만 기사 제목에는 아주 자극적으로 쓰죠. 일단 그래야 조회수가 나오니까.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미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뒤늦게 뭐 매도나 부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보는 역발상이 필요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거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는데 그 11월 14일, 11월 15일쯤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지금이랑 비슷한 거예요. IRA, 미국의 IRA 법안, AMPC 보조금을 폐지할 수 있다. 이거를 재검토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 당시 헤드라인 보면은 뭐 날벼락, 전기차 트럼프 쇼크, 보조금 폐지 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락을 합니다. 그죠? 이 차트는 에코프로인데 11월 14일과 11월 15일 이틀 동안 급락을 해요. 그런 흐름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그 뒤로 일주일 이상 계속 올랐어요. 이거 왜 그래요? 밑에 수급 보시면 기관 외국인은 사고 있는데 개인이 팔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이 팔았으니까 외국인 기관이 산 거겠죠. IRA 법안 폐지, 보조금 폐지라는 게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걸 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트럼프가 대통령 됐다고 해서 그 기존에 확정했던 이런 법안을 마음대로 폐지하거나 없앨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일부 보조금의 조절, 축소 이런 것들은 뭐 검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완전 뭐 폐지를 걱정할 정도로 기사가 나와서 주가에 악재로 반영이 됐다면 거기서는 역발상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급도 많이 털리니까 올라온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관세 폭탄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많은 산업들이 앞으로 그 수출 쪽에서 미국에 수출할 때 큰 피해를 입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 이것도 물론 앞으로 이제 어떤 협상을 해 나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앞서 나간 해석들이 지금 시장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정말 그런 최악의 상황이 실제 아니라고 한다면 반등을 할 수 있는 거죠. 2차 전지 반등하듯이 우리나라 시장 수출주들 비롯한 전체적인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물론 뭐 업종마다 섹터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번 주는 매도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 뭐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퍼지고 있는 핵심 논리가 뭐냐면 지금 트럼프 관세가 무섭다 이거예요. 이미 알았지만 막상 나오려고 하니까 너무 무섭다. 이거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전력 변압기, 화장품 또는 방산, 무기 등등 수출주들이 대부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그러면서 시장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냐면 관세 우려가 없는 섹터로 도망갔어요. 뭐 쉽게 말해서 무형자산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 아니면 내수 기업들, 미국 수출과 관련 없는 기업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통신주, 은행주, 그리고 최근에 엔터주들도 좀 많이 반등했죠. 그러니까 올해 내내 엔터주가 굉장히 소외받고 고생을 했지만 지금 시점만큼은 관세 우려가 없으니까 엔터주가 선호 섹터가 돼버린 거예요. 최근에. 그리고 게임도 마찬가지고 뭐 최근에 테마화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이런 쪽도 이제 무형자산에 가깝죠. 관세를 매기는 수출 상품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고 그러면서 반면에 관세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다 하락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금 이 논리가 나온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저도 이런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매매했냐면 루닛을 봤어요. 이제 루닛이 뭐 하는 기업이냐면 의료 AI 쪽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의료 AI도 뭐 관세 우려에서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그리고 마침 일론 머스크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의료 AI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슈화 되면서 수급이 1차적으로 들어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눌림목에서 이제 매매를 들어가 봤고요. 바로 급등이 나왔죠.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게 추가 급등을 한 상황인데 지금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논리가 대표적으로 이 관세 우려 없는 섹터로 도망가자 이런 거예요. 근데 요즘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트렌드나 논리가 굉장히 금방 퍼져요.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벌써 퍼져요.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이제부터 따라가는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관세 우려로 피해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너무 최악의 상황을 이미 반영을 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조만간에 반등을 한다고 가정하면 지금 반대편에서 반사 수혜를 받던 이런 무형자산, 관세 우려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단기 고점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관세 리스크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이렇게 하락하다가 2차전지 돌아서듯이 이렇게 반등하는 타이밍이 되면 이런 무형자산 관련주들은 이렇게 가다가 꺾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세 리스크 있는 종목을 손절매해가지고 이쪽을 쫓아가면 뭐 하루 이틀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수익을 뭐 거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못 걸리면 저점 매도 고점 매수가 되는 또 엇박자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확한 날짜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11월 말과 12월 초는 이쪽을 뒤늦게 쫓아가는 대응보다는 이쪽을 잘 봐야 되고 특히 이쪽 안에서 최근에 새롭게 시세가 터트렸다가 조금 이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유형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종목을 압축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어떤 이슈나 또 논리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또 수급이에요. 수급. 수급이 털리면 아무리 안 좋은 종목도 올라오는 거고요. 수급이 무거워져서 꺾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 호재가 있는 종목도 꺾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바이오주가 급락을 했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알테오젠, 뭐 리가켄바이오 등등 바이오주가 급락을 했는데 얘네들은 엄밀히 따지면 무형자산에 가깝습니다. 바이오 플랫폼이니까 무형자산이고 관세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관세 리스크가 없는데 바이오가 급락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11월 말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 뒤면 12월 말에 뭐가 있습니까? 아주 그냥 우리가 매년 연말마다 지긋지긋하게 걱정하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나오는 이제 그런 시즌입니다. 지금이. 물론 뭐 9월, 10월 달에 미리 처리하는 큰 손들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11월부터 12월 초에 그런 조절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더군다나 알테오젠처럼 올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은 내가 원래는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보유 금액을 가지고 있던 투자자들도 주가가 많이 올라 버렸으니까 대주주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또 겸사겸사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매물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관세랑 또 무관한 겁니다. 꼭 관세를 떠나서 최근에 보시면 뭐 방산이라든지 올해 1년 내내 주가가 잘 가다가 최근에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거 대부분 연말 대주주 차익 실현이 같이 여기에 반영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관세 우려가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관세 우려까지 여기서 좀 작용하고 있다. 자, 그다음 반대 종목도 있어요. 반대로 2차전지는 관세 미국의 어떤 정책 리스크가 있잖아요. 보조금 축소 리스크도 있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최근에 반등을 했습니다. 무형자산도 아니고 내수주도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 반대 매매가 지독하게 털렸기 때문에
호재가 없든 악재가 있든 주가가 이제 물리적으로 반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은 아주 복잡한 그 여러 가지 함수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논리는 관세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세히 보면 어떤 수급적인 변화들이 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연말 대주주 차익 실현이라든지 관세 리스크로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가 이제 조선 쪽이라든지 뭐 우주항공 쪽, 이런 쪽 위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통신 쪽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LGU 플러스 같은 거 보시면 지금 주가가 이거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예사 흐름이 아니잖아요. 이게 단순히 관세 우려 없는 내수주 통신주로 가자 이런 베팅이 아닌 거고요. 이거는 6G 6G 통신망 쪽으로 시장의 자금이 배팅을 시작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적게도 위성망을 이용한 통신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내년 상반기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크게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자, 공교롭게도 LGU 플러스가 지난번 트럼프 1기, 트럼프가 첫 번째 당선됐던 그 첫 해가 2017년이거든요. 2017년도에도 공교롭게도 5G망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가 집행이 되면서 그때 통신 장비주들도 큰 시세가 났지만 통신 사업자인 LGU 플러스 주가가 그 당시 많이 올랐습니다. 원래 통신주 하면 여러분들 거들떠도 보지 않잖아요.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하고 수익 내기 어려운 종목인데 2017년도만큼은 큰 시세가 나오면서 나름대로 주도주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6G 통신망 쪽으로 부각이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LGU 플러스를 뭐 추격 매수하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앞으로 뭐 조정이 나오면 관심 있게 볼만 하지만 이 6G 통신망 관련된 여러 가지 핵심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쪽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앞으로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와 연계돼서 어떤 섹터가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관련된 그 핵심 기업들 어딘지 한번 공부해 보시면, 그래도 연말 연초에 좀 좋은 스토리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시장은 지금 일단 바닥은 찍은 것 같은데, 본격적인 추세 전환을 하기 앞서서 연말 대주주 양도세 매물도 좀 소화를 해야 되고, 뭐 막바지 트럼프 관세에 대한 어떤 공포를 조장해서 물량을 좀 쥐어짜는 그런 막바지 진통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환율도 이제 좀 진정이 돼야 되고, 이런 관세 공포에 굴복해서 뒤늦게 포기하고 손절매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구간을 기회로 활용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그런 찬스로 보시면 좋겠고, 그 좋은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조선, 뭐 방산 이런 쪽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6G 관련된 통신망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용 잔고가 급감하고 있는데 주식 포기하고 던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신용이 탈탈 털리면 리스크가 굉장히 적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런 장일수록 그 멘탈이 중요해요. 멘탈을 잘 잡고 중심을 잘 잡고 내가 어느 쪽으로 승부를 할 것인가 중심 잘 잡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보통 연말 연초 되면 장 좋아지니까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추위에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